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민족이죠? 감사합니다. 배달의 민족이죠. 예, 배달의 민족이라는 게 우리가 단군 신화의 어떤 이런 모티베이션도 있지만 배달의 민족이라는 회사는 음식 주문 정보를 연결하는 회사로서 좀 더 편리하게 사람들이 음식을 접할 수 있는 어떤 데이터를 정보 교환하는 플랫폼으로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굉장히 많이 애용해 주시는 서비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 발표를 지금 세션이 AI 메타버스인데요. 사실은 좀 더 굉장히 브로드한 내용으로 많이 가져왔습니다. AI 내용도 있고 뭐 그 안에는 로봇도 있고 푸드테크라는 어떤 새로운 이 변화들 속에서 어떤 기술들이 있고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그 내용들을 저는 주요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목은 푸드테크 이노베이션이라고 했는데요. 푸드테크라는 단어를 여러분들 요즘은 굉장히 흔하게 쓰고 있는 단어잖아요. 정말 푸드테크가 무엇일까? 제가 이제 항상 무슨 일을 하기 전에 푸드 이런 새로운 단어들에 대한 정의들을 좀 찾아보는 걸 좋아하는데요. 실제 그 위키백과라는 사전 정의에서 푸드테크를 단어를 넣어보면 실제 푸드테크의 정의가 아직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런 푸드테크 컨퍼런스를 열고 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해외에서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지만 이 푸드테크라는 단어가 아직은 큰 맥락을 못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제 여러분들 구글에 가시면 구글링을 해보시면 푸드테크라는 단어를 넣으면 엄청나게 많은 검색 결과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만큼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푸드테크라는 것이 하나의 음식과 기술이 결합해서 새로운 기회들을 만들어 가고 있는 것에 그 변화들은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디지털 미업이라고 하는 미국의 한 스타트업 전문 매체에서는 새로운 이 비즈니스는 기존의 기술을 결합해서 새로운 푸드 영역에서의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런 설명들을 하고도 있기도 합니다. 우리가 왜 푸드테크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까요? 그리고 우리가 이 푸드테크 산업에서 바꿔야 될 부분들은 과연 무엇일까요? 몇 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 음식과 관련해서 아직도 지구 한편에서는 굉장히 많은 음식이 버려지지만 한편에서는 또 음식을 못 먹는 아이들이 매초에 굶어 죽는 아사가 아직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푸드 음식에 대한 비대칭성이 아직도 이 지구라는 우리 단일화된 이 글로벌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아마존의 엄청난 숲이 개간이 되거나 화전으로 버려지기도 하고 실제 소를 키우는 방목지로 이렇게 활용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아마존 숲이 엄청나게 잘려나가면서 지구의 허파라고 하는 이곳이 앞으로의 산소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이냐, 환경적인 문제들도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배달 음식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음식을 포장하는데 굉장히 많은 포장재들을 쓰고 있잖아요. 플라스틱들이 많이 활용이 되고 그 플라스틱들이 잘게 부서져서 바다로 흘러가고 미세 플라스틱이 다시 사람 몸으로 섭취되는 어떤 이런 건강상의 문제들이 발생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음식들은 너무 많이 먹어서 우리가 배가 나온다거나 지방이 쌓이면서 건강에 문제들이 발생이 되기도 하고요. 이런 음식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비육하는 환경에서 여러 가지 동물권이라고 하는 이제 동물을 얼마만큼 건강하게 키워내야 되느냐의 이런 이야기들도 있지만 실제 뭐 광우병이라든지 돼지 구제역이라든지 이런 질병들이 발생하는 것들도 지금 우리가 음식을 먹는 문제들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푸드테크는 앞으로 어떤 기술들을 이용해서 앞서 말씀드린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지난 정부 때는 4차 산업혁명이라고 굉장히 많은 기치들을 들고 그런 것들이 이제 정치 구호가 되고 선전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 안에 보면 AI라든지 메타버스, 인터넷 오브 띵즈, AR, VR, 로봇, 빅데이터, 클라우드 모든 것들이 사실 활용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 몇 가지 사례들을 한 개 한 개 기술적으로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빅데이터입니다. 21세기의 유전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사실은 지금의 IT 기반하고 있는 회사들뿐만 아니라 제조업을 하고 있는 기반 회사들도 이 데이터를 어떻게
가공하고 그 데이터를 통해서 효율을 이끌어내고 그 안에서 맥락들을 가지고 새로운 기회들을 만들어 갈 것이냐,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큰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세기 5일이 우리의 산업을 키우고 우리의 삶을 굉장히 부강하고 윤택하게 만들었다면, 앞으로는 빅데이터가 그러한 새로운 삶을 개척해 나갈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빅데이터가 무엇이냐 이야기를 할 때, 빅데이터는 데이터가 이렇게 많은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은 그 빅데이터를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빅데이터는 단순히 데이터가 많은 것뿐만 아니라 데이터를 가지고 그 안에 맥락들을 찾아내고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고,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의 어떤 개선점들을 찾아내고 산업을 일으키고 효용을 일으킬 때 빅데이터의 그 일련된 과정들을 빅데이터라고 설명하는 것이 좀 더 적확한 설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배달의 민족을 생각해 볼게요. 배달의 민족이 작년도에 배달의 민족 앱에서만 20조 원 넘는 거래가 일어났거든요. 엄청난 거래죠. 대한민국 대다수의 국민들이 한 번씩은 매달 들어온다라고 할 정도의 어떤 통계적 지표들도 있는데요. 이런 모습들 속에 실제 어떤 아파트에서는 같은 아파트 내라 하더라도 A동에서는 족발을 많이 시켜 먹고 B동에서는 수육을 많이 시켜 먹고 굉장히 데이터가 다릅니다. 그리고 실제 이런 데이터들의 군집이 많이 있다 보니까 식약처나 보건복지부에서는 배달의 민족 데이터를 좀 보고 싶어 해요. 국민들이 어떤 음식을 먹고 있지? 국민들의 건강 정책, 식문화 정책들을 수립하는데 어떤 데이터를 활용해야 되지 하는 데서 배달의 민족 데이터를 활용하기 굉장히 원하고 계시고요. 심지어는 기상청에서는 날씨에 따라 사람들이 주문하는 음식이 다릅니다. 진짜 비가 오는 날은 면 종류 많이 드세요. 밀가루 음식의 소비가 확 높아지거든요. 그러면 기상청은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기상 정보들을 좀 더 풍부하게 만들 수 있는 것들이 있겠죠. 국토부 이런 곳에서는 실제 라이더들이 어떤 동선, 도로들을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 실시간 데이터를 활용할 수가 있고요. 음식점주들이 요즘 가게를 어디에 많이 내는지, 예전에는 메인 스트리트라고 하는 목 좋은 곳에 장사를 시작했다라면 요즘은 배달로 인해서 이면도로, 지하라든지 2층의 공간까지 올라갈 수 있는 기회들이 확장이 되었습니다. 이런 변화들이 사실 이 빅데이터 안에 굉장히 많이 있고요. 배달의 민족 사례를 좀 더 설명드리면, 배달의 민족으로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 중에 배달을 집중해서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진짜 이면도로를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사실은 장사하시는 분들이 결국엔 건물주 배불려주는 일을 한다, 이런 얘기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매출의 거의 70-80%를 실제 임대료로 많이 활용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문제를 해결하는데도 배달의 민족의 이런 빅데이터들이 굉장히 많이 쓰이게 되고, 실제 이면도로라든지 고객 풀들을 활용해서 고객들이 있는 곳에 그 배달 음식점들을 입점시킬 수 있는 기회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 새로운 현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뭐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자판기인데요. 제가 중국 심천에 코로나 전에 중국 심천에 출장 가서 찍은 겁니다. 이 자판기에는 인터넷선이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가 음료를 내려 먹는 용도로서 자판기를 많이 쓰고 계시잖아요. 근데 여기 안에는 보시는 것과 같이 식자재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용과라는 과일이 있고 사과가 들어가 있고요. 뭐 양파도 있고 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샐러리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식자재들이 있는데, 사실은 장사를 하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수요와 재고를 예측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 자판기는요, 인터넷으로 연결되다 보니 데이터를 그때그때 수집할 수 있고, 심지어 시장에서의 가격을 바로 반영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농수산 시장에서의 사과 출하량이 늘어나서 가격이 떨어지는 것을 바로 반영해서 소비자 수요를 자극해서 바로 재고를 관리할 수 있고요. 실제 이 아파트 단지 내에서는, 이 아파트 쪽에 있는 자판기에서는 사과를 많이 먹더라 하면 사과를 더 많이 배치시켜서 사과 수요를 더 많이 공급을 할 수가 있고, 이쪽에서는 배를 많이 먹는다 하면 배를 더 많이 넣어서 항상 재고를 관리하고 수요를 그때그때 디맨드를 맞춰가면서 굉장히 좋은 효용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자판기라고 하면 단순히 커피나 뭐 음료를 내려 먹는 어떤 단순한 수단 내에서 인터넷선 하나를 연결했을 뿐인데, 그 연결이 만들어내는 가치는 사실은 장사의 방법, 그리고 수요를 예측하는 시스템, 빅데이터를 대응하는 것까지 굉장히 많은 활용들이 가능하고 있는 변화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요,
그 AI 관련 영상인데요. 페이스북 같은 데서는 이제 여러분들 AR, VR 게임방 아마 다녀오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실제 그래서 유통에서는 이런 변화들이 굉장히 큰 이슈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There it 예. is. 네. 그래서 실제 예전에는 물건을 살 때 어떻게 했었냐면 이 물건의 디자인, 질감을 확인해서 실제 오프라인 매장에 가서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앞으로 이 AR이라는 VR을 이용한다면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를 예시해 두면 여러분들 안전한 음식 먹고 싶잖아요. 배달 음식 어떻게 조리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실제 식약처 같은 데서도 CCTV를 달아서 VR, AR로 실제 확인하실 수 있는 기회들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소비자들은 음식을 좀 더 주문해야겠다라는 판매자의 어떤 소비자들의 이런 욕구들을 같이 만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3D 프린터입니다. 3D 프린터가 단순히 산업에서 목업 제품을 만드는 데만 활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구현하기 굉장히 어려운 케이크, 사과 케이크 모형을 이렇게 만들어 가는 것인데요. 앞으로 수년 내에 집집마다 이런 3D 프린터, 전자레인지 사이즈만 하거든요. 전자레인지를 대체해서 이러한 푸드 3D 프린터가 집에 놓아질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어떤 일이 발생이 되냐면 집에서 뉴욕에 있는 고든 램지의 음식을 음원 다운로드 받듯이, 영화 다운로드 받듯이 집에서 먹을 수도 있고요. 뭐 프랑스의 유명 셰프의 파스타, 뭐 이탈리아의 누구의 음식, 이런 것들도 콘텐츠 시장이 굉장히, 레시피 시장이 커지고 하드웨어 시장도 굉장히 커지면서 앞으로의 우리의 주거 생활들도 굉장히 크게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방이 지금 가스레인지를 두고 조리해야 되는 어떤 공간 내에서 이런 3D 프린터가 새로운 어떤 기회들을 창출하고 우리의 삶의 방식들을 바꿀 가능성들이 굉장히 높아질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스마트팜인데요. 스마트팜 오늘 이 앞에도 굉장히 잘하고 있는 업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이 식자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굉장히 큰 넓은 땅들을 필요로 하고 환경적 제약, 햇볕이라든지 날씨의 영향들을 많이 받았다면 지금은 사실 이런 제한된 공간, 버려진 공간들을 이용해서 좀 더 깨끗하고 안전한 병충해라든지 어떤 환경적 제약들을 배리어를 버릴 수 있는 이런 기회들이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오늘 컨퍼런스에서 좀 더 많이 확인하실 수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만들고 있는 로봇 컨셉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클로바, 내가 허리가 아파서 그런데 약국에서 파스 좀 사올 수 있을까? 네, 지금 주문할게요. 네, 이렇게 로봇을 통해서 이미 사업을 시작했고요. 판교 엘리웨이라든지 영등포의 한화 포레 아파트에는 실제 저희 로봇이 지금 사업을 하고 건국대학교에서도 서비스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삶이 많이 변화됐고요. 라이더들은 좀 더 시간을 단축해서 본인의 소득을 늘릴 수가 있고요. 여성 같은 경우에 배달 음식 안 드시는 분들 계세요. 이 라이더 대면하는 상황이 어떤 개인 노출에 대한 우려들이 있는데 실제 로봇이 갖다 주면서 그런 문제들을 같이 해결할 수 있고 그리고
실제 아파트 공간이라든지 차량이 없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갈 수 있는 기회들이 이런 로봇들 AI에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영상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몇 가지는 제가 빠르게 넘겨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당에 있는 로봇들도 하고 있고요. 이게 실제 건국대학교에서 저희가 서비스하고 있는 로봇의 영상을 제가 찍어온 겁니다. 그리고 제 회사에서 제가 앉아서 커피를 주문하면요, 실제 이렇게 로봇이 저희 18층에 있는 카페테리아에서 커피를 가지고 제 책상까지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운전해서 가지고 옵니다. 이 안에 이제 새로운 기회들이 사실은 굉장히 있고, 앞에 문들까지 통신으로 다 열어서 저희 사무실까지 커피를 배달을 해주고 있습니다. 뭐 데니스 홍 박사님하고는 저희가 AI 로봇을 개발하는 작업을 실제 지금 미국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식당에서 일하는 조리 로봇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푸드와 테크 이 단어는 사실은 12년 전에 배달의 민족이 처음 만들어서 지금 전 세계가 쓰고 있는 단어가 되었는데요. 이 두 가지의 조업은 새로운 가능성, 새로운 기회를 뜻하는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배달의 민족이 만들고 싶은 것은 모두가 이렇게 즐거움을 나눌 수 있는 이런 음식의 가치들을 구현하는 데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 발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